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10시에 엄청난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안 보시면 땅치고 후회하십니다. 빨리 세계 경제 침체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경제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집값과 주가의 장기간 폭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고 어떤 상황에 도달해야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전화주세요. 어젯밤 10시 터진 엄청난 사태, 안 보면 땅치고 후회한다. 이제 진짜 이 아파트들이 이 허리케인을 강력한 초강력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 집값 상승, 이것이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은 집값이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우리나라 집값이 해결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게 있어요. 자, 밑에 적어놨으니까 잊지 마세요. 먼저 한국 집값의 상승 조건,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굳이 화살표를 치면 이 순서로 갔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에너지값 포함해가지고 이게 바로 미국에까지 영향을 줘서 자, 세계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긴축 재정을 펼치고 그러면서 경제에 영향을 줘가지고 경제 침체, 경제가 계속 침체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자, 증권사, 증권에 있는 각종 회사들 자,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폭락하죠. 후행주자인 해외 집값이 연달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노식으로 쭈쭈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뛰려면 거꾸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가, 특히 미국 물가가 내려와야 돼요. 물론 내려온다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집값이 그래도 내려와서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 돼요. 하나씩 보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돼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요. 근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 러시아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물러설 지금 생각이 없고 자국을 침범했는데 물러설 리가 없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유럽은 금융위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가 많이 뛰는 바람에 이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까지 영향을 줘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또는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원스럽게 내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3%까지 미국의 물가가 3%까지 안정이 돼야 집값 뜁니다. 자, 금리도 계속 인하해가지고 아마 4, 5%까지 갈 거예요. 2% 수준까지 와야 집값이 반등한다고요. 물론 주식은 그 전에 반등할 수 있어요. 선행지수니까. 자, 경제 성장률. 자, 미국이 지금 막 0포인트대로 좀 추락했는데 3포인트, 4포인트 정상 쪽으로 갔을 때 집값이 뛰고 증권, 주가는 당연히 선행지수로서 뛰어야 합니다. 특히 나스닥이 빨리 14,000을 회복해야 돼요. 해외 집값, 자, 증권이 뛰면 해외 집값 뛰겠죠. 지금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해외 집값들이. 우리나라도 해외 집값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하락 멈추고 상승 반전을 해야 돼요. 자, 부동산 반등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91년에 이게 쭉 내려왔죠. 자, 이게 일본이 장기적 침체를 겪은 바로 그 사건들이죠. 여기에 일기 신도시가 쭉 분양을 했습니다. IMF까지 터져가지고 자, 일기 신도시 물량폭탄으로 추락을 했네요. 그러다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발 문제가 터졌네요. 자, 여기 보세요. 쭉 빠졌네. 이렇게 거의 5, 6년 이상 빠졌어요. 2기 신도시가 때마침 이때 분양을 합니다. 이 상승장 때 분양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주로 하락장 때 분양해서 물량폭탄이 터지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쭉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3기 신도시 이미 이제 물량폭탄 이제 터질 겁니다. 계속 사전 청약은 이미 됐고. 자, A 2023년 내년에 반등한다. B 24년 이후에 반등한다. C 무슨 얘기냐? 반등 못하고 일본처럼 쭉 간다. 바로 정답은 뭐 100%는 아니지만 B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B. A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반등하려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하고.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가 확 떨어져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놀고 있어요.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 지표. 집값 대세 하락 아주 무섭게 치솟다가 금리 올리자 뚝. 그렇죠. 금리가 정상적으로 올렸을 때는 그렇게 집값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바닥까지 갔다가 그냥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집값 대세 하락, 대폭락. 자, 여기 보면 대세 하락하나 무섭게 치솟다가 금리 올리자 뚝. 시세 지표부터 볼까요? 시세, 부동산 지표, 경제 지표. 이 세 가지 보면 대세 하락, 대폭락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시세.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없으니까.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급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매수 심리 지금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시세 실거래 하락해가지고 이미 전국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약 경쟁률 급감하고 미분양 속출하죠. 자, 부동산 지표 볼까요? 경매 낙찰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증여는 급감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증여가 지금 더 떨어진 다음에 하려고. 주택연금은 급증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쌌을 때 연금 받자. 소형 평형, 이게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떨어지고 대표적인 주자인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세 하락을 의미해요. 자,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어요. 분양가 밑으로 막 빠진다 이거죠. 이번에는 경제 지표 한미 금리 인상, 한미 금리 역전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고 있고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있고 세계 경기 침체, 위기,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모든 요인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경제위기, 집값 폭락 경고, 이미 세계 유수한 어떤 기관의 장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IMF 총재,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위기 이미 진입했다. 170개국 이상 마이너스 성장. 대략 200개국 잡으면 170개국 이상이 마이너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나쁘다. 그때보다. 당연히 나쁠 거예요. 지금이. 금융위기만 안 터졌을 뿐이지 모든 상황이, 특히 이게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협력한다고 해서. 세계은행 총재, 미국 연착륙에도 세계 경제에 위험하다. 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가계 기업 위축 계속 이 순서대로 지속이 된다. 미국 위기 3년간 유럽 전 세계에 위기를 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먼저 위기가 터질 가능성보다는 유럽이 먼저 터질 가능성이 커요. 빌 게이츠는 코로나, 러우 사태, 이게 이제 항상 근본 원인이야. 러시아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발단은. 왜? 이것이 물가 급등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 요인이니까. 세계 경제 위기 온다. 인플레이션. 바로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발 장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 각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서 공급 문제, 경제 위기로 확산됩니다. 즉 미국이냐, 영국이냐, 뭐 유럽 또는 중국이냐 이것만 남았는데 그 핵심적인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전 세계로 전이가 되겠죠. 닥터둠 교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같이 온다. 은행권도 많이 이제 망할 것이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때 주가가 반토막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흐름과 비슷하다. 모기지급 등 가계부채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지금 터지고 있다. 자, 런던페이, 화웨이 창시자인데 이거 보세요. 10년간 세계 경제가 최악이다. 생존 모드로 지금 돌입을 해야 한다. 지금 생존 모드 준비하지 않으면 터지고 난 다음에 늦는다. 중국 구조적 경제 위기, 경제 성장 지금 중국이 아주 심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봉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중국이 한마디로 올해 망해버렸어요. 6포인트 이상 갔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막 0.4%가 뭡니까? 자산 거품 빠지고 유례 없는 고통의 시기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정말 반토막 났다. 집값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반토막 난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수자, 매도자부터. 먼저 매수자는 분양을 잘 받아야 하고, 하락 과정에 매입한 사람, 바닥에 매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자, 먼저 분양가 아래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서울 좋은데 대단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서도 괜찮은 곳, 이 이외에는 아예 넣지 마세요.
가점 나빠도 넣지 마시라고. 두 번째, 하락 과정에 매입하는 사람들. 상투장에 매도했다면 상급지 급매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바닥이 아니니까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락 과정에는 매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바닥에서 매입할 사람들, 자, 투자 극대화, 상급지, 위치가 좋은 곳들 급매를 잡으세요.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잡으시고 또 자녀 이름으로 추가로 매입해도 됩니다. 매도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지금 매도할 거냐, 하락 과정에 매도할 거냐, 아니면 바닥장에 갈아탈 거냐, 세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매도는 빠를수록,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 지금 1년 안에 집값 뛸 가능성이 없어요. 바닥 상급지에 매입하면 되겠죠. 지금 매도하고 뭐 월세 살다가 상급지 매입. 그런데 조금 모든 여건상 나는 매도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락 과정 도중에 좀 더 지켜보다가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지라도 바닥은 아니잖아요. 바닥 전에 매도. 바닥 상급지에 갈아타면 돼요. 바닥 전에 매도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을 좀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놔봤자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계속 내놓게 되면 팔리게 돼 있고요.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매도를 시도해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바닥장 갈아타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바닥장에 바로 매도한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진 더 비싼 아파트를 잡는 거예요. 또는 자녀 추가 매입하거나. 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 폭락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의 빌미가 돼야 하는데, 이거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규제 막 해제하고 있잖아요. 더 떨어지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심리가 얼어붙었고,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풀까. 그리고 거의 80%에서 90%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있는 거예요. 공급대책 전국 270만 호.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상기 신도시 분양, 이거 수도권 158만 집중. 22년에서 26년 사이에 주로 거의 다 분양할 거예요. 다주택 매물도 유도까지 했잖아요. 다주택 매물도 튀어나오고. 그러면 분양 매물 이게 계속 나와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지역 폐지, 조정특위관리지역, 사실상 세종 조정지역 빼고는 지방은 싹 없앴어요. 그리고 수도권도 외곽 없앴죠? 외곽 없앴다고 올라갑니까?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도 그렇잖아요. 조정투과지역 폐지, 지방 22년, 수도권은 아마 내년에 싹 없앨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거주 폐지, 전매 허용. 전매 아직 다 허용한 거 아니에요. 곧 허용할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 부동산 연착륙 유도. 너무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천천히 떨어지도록 유도.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매물을 또는 미분양을 증가시키는 역할. 재건축 완화, 재건축 용적률 층고 재초안 다 폐지했고, 재개발 추진 과정도 빠르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시 하락장이다 보니까 백약이 무효. 이제 추가 대책을 한다면 이제 부양책인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고, 먼저 규제가 싹 없어지고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한 1년 후 부양책 추진, 이건 매매 또는 미분양, 양도세 면제할 수도 있어요. 집 잡아라. 아예 그냥 그거 5년이나 10년 동안 그거는 양도세를 안 내게 하겠다. 미분양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 채 매수해도 2주택, 3주택으로 처리 안 하겠다. 대신에 새로 산 것만 하는 것 말이에요. 새로 산 것만. 세금 대출 이거 전폭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게 나온다면 바닥 신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봐야겠지만, 자, 이제 대풍라구에 미친 듯이 돈 버는 6곳 집값이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빠졌다고 덥석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갈 곳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뛸 거예요.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진 다음에 제일 많이 뜁니다. 두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자꾸 서울만 띄우고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을 이렇게 얕잡아 보냐고. 제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도 한번 펴보세요. 자, 서울 인구 약 1000만 조금 무너졌는데, 서울은 경기도 땅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1000만. 경기도는 서울보다 무려 15배나 큰데도 인구는 1300만. 생각해 보세요. 땅이 15배나 큰데 인구는 차이가 별로 안 나. 당연히 경기도가 위험하죠. 인천도 그렇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더 땅도 큰데 인구는 적어. 그 다음에 1, 2, 3기 신도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특히 3기 신도시는 분양이니까 다 좋다고 보시면 되고 1, 2기 신도시는 폭락장에 잡으면 서울만큼은 안 뛰더라도 꽤 뛸 거예요. 수도권 광역시에 이제 최고가 아파트 좀 좋은 지역들이 있죠. 걔들이 폭락을 했으면 당연히 제일 많이 뛰겠죠. 그 다음에 GTX 호재. 하락장에는 GTX가 들어서든 어쨌든 무조건 떨어져요. 이해 갔죠? 그런데 GTX가 개통이 돼도 떨어져요. 하락장에는. 강남이 빠졌으니까. 상승장으로 턴했을 때는 얘도 미친 듯이 뛰겠죠. 자, 재건축,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 하락장에 있는 얘들도 빠집니다. 분양가 밑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올라가겠죠. 자,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젯밤 10시에 터진 심각한 사태. 자, 이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자, CPI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0이에요. 0. 0 얼마 전에 21년에 0이었잖아요. 0. 이렇게 0%대. 많이 올라가 봤자 4%대고 미국발 금융 때도 6%인데 여기 9까지 뛰었다가 지금 8%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8.2. 저번에 8.5. 차이가 안 나요. 확 떨어지지 않은데. 이게 좀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줘야 집값이 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나 전에 나왔는데 이것도 보세요. 별로 차등이 없죠. 자, 이제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고 여기 아예 그냥 뉴스에 치잖아요. 더 떨어진다라고. 자, 여기 보시면 노란 거 수도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조금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전국 이제 다 모였네요. 5대 광역시가 수도권보다 늦게 빠졌지만 지금 하락폭은 아주 빨라요. 여기 보실래요? 자, 0.30까지 빠진 데는 심각한 겁니다. 인천 0.38, 경기 0.30, 서울도 0.22예요. 심각하죠. 세종 0.45, 대전 0.31, 그 다음에 부산 0.20, 부산에 이제 빠졌는데도 이러해요. 전국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대구 0.16,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플러스가 없어요. 플러스가. 결국 플러스 됐던 광주, 전북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제주, 부산 이런데 강원도 다 마이너스 확대되고 있네요. 자, 세계 지가 흐름이 같아요. 글로벌, 미국, 한국 주요 도시를 볼까요? 자, 이게 글로벌입니다. 세계 평균. 자, 미국발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예요. 동그라미 친 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 볼래요? 자, 역시 올라갔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쭉 치고 올라갔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 보실래요? 자, 올라갔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쭉 치고 올라갔죠. 너무 닮았어요. 20년 그래프가 똑같아요. 도시별로 보면 서울. 자, 서울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다른 것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다만 다른 도시보다 서울이 어때요? 더 여기서 출발한 거 보니까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더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계추가 움직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떨어지는 걸 말하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부동산은 한번 올라가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지만 반대로 심리가 꺾이게 되면 장기간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락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더 심각해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